하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엄청난 한식 열풍 속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한식을 즐길 때 가장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음식을 흡입하는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이걸 먹는다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 위대한 주인공은요, 바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우리의 소중한 전통면 요리, 냉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미식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았을 때 이 지구상의 차가운 면, 음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냉면처럼 동치미와 고기 육수를 꽁꽁 얼린 살얼음 육수를 가득 부은 것을 한 그릇의 완벽한 식사로 본격적으로 먹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에 속합니다. 특히나 음식은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수 면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사실에 가장 큰 생소함과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인데요. 그러니 그런 그들이 한국인들 틈에 섞여서 앞치마를 두른 채 냉면 대접을 양손으로 들고 육수를 드링킹하는 모습을 보면 야, K푸드가 진짜 지구촌 밑바닥까지 제대로 침투하긴 했구나 하는 경외심이 절로 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 냉면이 원래 조선시대에는 겨울철 온돌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던 겨울 계절성 음식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은 제쳐두고서라도 서양인들이 현대 한국인들의 무더위에 지친 여름철 냉면 맛에 중독된 모습은 보면 볼수록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냉면을 보며 신기해하는 그 충격만큼이나 역으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아니, 저 인간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며 거의 공포영화 보듯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기상천외한 식문화도 존재하는데요. 이건 요즘 우리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 마켓에서 얼마나 현미경 분석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살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류와 미식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죠. 이탈리아의 최고 권위 라이프 스타일 전문 매체 그린미가 이런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지구촌 기온이 35도 혹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찾아오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류 공통의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 한 가지 나타난다. 그건 바로 얼음이 가득 찬 차가운 음료를 들이켜거나 시원한 샐러드를 아작아작 씹거나 불을 쓰지 않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이한 반도의 국가 한국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한국인들은 한 해 중 가장 무더운 날이 되면 식당 앞에 두약볕을 맞으며 줄을 서더니 기어코 뚝배기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인삼과 한방 약재들이 들어간 삼계탕을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까지 긁어먹는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먹는 것일까?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서구인의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살벌한 식습관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이 여름 더위를 정복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오래된 우주 철학이 존재한다. 그건 바로 이열치열, 즉 더위를 더위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몸을 일정한 열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신체 내부에 무너진 음양 균형을 회복시킨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부의 높은 온도에 세포가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면역 테크닉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길거리 식문화가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전통의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 사이의 균형 상태로 이해한다. 그래서 외부의 더위와 습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인체 내부의 장기들은 오히려 차가워지며 땀과 피로를 통해 에너지를 통째로 잃게 되는데 따라서 이때 따뜻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고밀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세포의 적응력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해독 방법이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무려 이탈리아의 매체가 한국의 이열치열에 대해 이렇게 완벽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러한 한국의 고결한 이열치열 문화를 상징하는 여름의 절대군주가 바로 삼계탕이라며 이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어린 닭 한 마리의 내부에 찹쌀과 마늘, 대추, 그리고 핵심 치트키인 인삼을 꽉 채워넣고 오랫동안 푹 고아낸 요리가 바로 삼계탕이다. 풍부하게 향기로운 고기 육수가 우러날 때까지 장인의 시간으로 천천히 끓여 완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음식이다. 특히나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불리는 삼복에는 무더위와 습도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바로 이날이 되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대동단결하여 뜨거운 국물 요리 삼계탕을 먹는다. 그런데 이 매체는 한국인들의 이열치열 식문화가 신기한 음식 철학인 것을 넘어 현대 과학으로도 그 생리학적 근거가 증명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캐나다 국립 오타와 대학교 생리학 연구팀의 올리 제이 박사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더운 환경에서 뜨거운 음료나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행위는 내부 온도 수용체를 자극하여 신체의 땀 분비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킨다. 이후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는 과정이 체내의 잔여열을 가차없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특정 기후 조건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얼음 가득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인간의 심부 체온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며 압도적인 시원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직관에 반하는 우리의 이열치열 음식 철학 속에는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대자연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온몸으로 관통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지독하리만큼 명석한 삶의 지혜가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삼계탕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전 세계 서구권 엘리트들이 가장 환장하고 목숨 거는 분야이죠. 바로 웰니스 산업의 핵심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삼계탕은 무더운 여름, 파괴된 기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천연 보양식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인삼은 인간의 세포 활력과 체력 증진,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능이 좋다는 것이 이탈리아 매체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럽인들도 한국의 이열치열 식단을 배워야 한다면서 이런 극찬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인들의 이열치열은 더위를 즉각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단세포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후가 주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세포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차원이 다른 건강관리다. 이는 단순히 얼음잔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가벼운 샐러드로 체온을 임시방편으로 낮추려는 서구식 접근법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것이다. 한국은 대자연과 기후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매우 깊이 있는 문화적 시각이며 전 세계인들이 배워야 할 위대한 인류학적 교훈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극찬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죠. 결국 삼계탕은요, 서구인들이 가진 해묵은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웰빙에 대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처럼 더위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조화를 이루려는 위대한 상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이 기사는 단순히 닭고기 요리 레시피 하나 소개하려고 쓴 게 절대 아니죠. 그야말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인들과 우리 한국인들 간의 기후변화와 대자연에 대응하는 인류학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완벽하게 해부해낸 고결한 문화 철학 기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층 분석이 보여주는 소름 돋는 본질은요, 이제 전 세계 마켓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위상이 단순히 얼마나 맛이 좋냐 하는 수준의 유치한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 그들의 철학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마당에 장독대를 묻어두고 옛날 전통만 따지는 고루한 나라인가 하면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우리 한류의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전통의 깊이와 최첨단의 현대적 트렌드를 동시에 겸비해 전 세계 소비재 시장을 폭격한다는 점이잖아요. 특히 우리 문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 스포츠 축제를 만나면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폭발시킬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바로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상류층 부호들과 엘리트들이 탐독하는 지구상 최고 권위의 하이엔드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서울의 야간 골목길을 집중 취재한 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종교 같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축구와 치맥이다. 한국 전역의 축구 경기장과 거리 응원단 모임에서 수만 명의 팬들을 단숨에 하나로 묶어버리는 가장 공통되고 강력한 열정의 매개체가 바로 치킨과 맥주인 것이다. 한국의 치킨집들은 평소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특히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인기가 우주까지 치솟는다.
한 유명 레시피 개발자는 한국에서 축구를 보는 것과 치맥을 먹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문화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에 2026년 월드컵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 신성한 경험을 절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한민국 축구와 치맥 문화의 위대함이 맞긴 한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개최지와의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른 오전에 킥오프가 시작되잖아요. 아침 7시, 8시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 축구를 보면서 닭다리를 뜯고 생맥주를 들이켠다는 건 글쎄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나름 그것도 새롭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신 기사가 말하려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매체는 이 한국의 치맥이 이제는 단순한 로컬 야식을 완전히 초월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수출품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격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매체는 치맥이 전 세계 스포츠 음식의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정교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위대한 치맥을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음식을 곁들여 먹는 한국 특유의 안주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소개되었고 청량한 맥주는 20세기 초에 들어와 일명 호프집들과 함께 성장해 왔잖아요. 이처럼 치킨과 맥주는 각자의 영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뜨거웠던 순간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치며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했다는 것이 기사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너무 광분하고 미쳐있던 상태라 솔직히 치킨을 뜯고 자시고 할 겨를도 전혀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등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유럽 빅리그에 대거 진출하면서 새벽 늦은 시간이나 한밤중에 해외 축구 경기를 본방사수하는 것이 전 국민의 루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치맥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더욱 냉정하게 치맥 신드롬을 한꺼풀 더 벗겨보면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배달 문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경기 시작 전에 바삭한 치킨이 안방문까지 정확하게 배달되는 이 미친 물류 테크놀로지가 버티고 있기에 치맥의 위력이 완성된 셈이죠. 이처럼 우리의 음식 문화에는 역사적, 사회적, 공동체적, 문명적 DNA가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다는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극심한 호기심을 느끼는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축구 보며 치맥을 즐기는 문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외 언론과 석학들이 분석하는 한식의 진짜 무서운 역습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정학적 패권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한식이 도대체 어째서 일국의 살벌한 국가 안보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 멀리 남미 대륙의 맹주이자 권력국가 브라질의 유력한 국제 정치 및 지정학 분석가 주앙 알프레도 니그레이, 쇼아 알프레도 니에그레이 교수가 그 작동 메커니즘을 전 세계 언론에 정밀 폭로하면서 그 가장 지독하고 전략적인 예시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브라질 분석가는 미식 소프트 파워라는 묵직한 주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거 국가들의 영향력은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 혹은 산업 역량으로 측정되어 왔지만 21세기 오늘날에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및 음식으로 패권을 잡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미식을 국제적 위상 제고의 도구로 완벽하게 전환시킨 국가들은 이탈리아, 일본, 페루,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 수많은 소프트 파워 도구 중에서도 인간이 매일 입으로 씹어 삼키는 음식만큼 무섭고 효과적인 무기는 단언컨대 없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의 뇌세포 속에 강렬한 기억을 각인시키고 욕망을 창조하며 호기심을 만들고 나아가 그 음식을 소비하는 본인 자체를 대단히 세련된 문화인으로 느끼게 만드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식 소프트 파워를 통해 가장 먼저 이득을 챙긴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의 스시는 전통 음식을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엄격한 규율, 미학, 기술력, 세련됨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국제사회가 일식을 통해 연상하게 된 품질과 정밀함의 이미지는 일본 산업 전반에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현재 미식 영역에서 과거의 일본과 똑같은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전략적으로 지구촌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 안방극장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문화 황제국으로서 K-팝과 K-드라마라는 무기 뒤에다가 전 세계인들을 완벽하게 포위해버리는 음식 권력까지 전격 배치하여 강력한 미식 소프트 파워를 떨치고 있다. 특히 김치라면, 한국식 BBQ는 이제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한류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문화적 확장판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바이스톰이 팩트를 하나 더 쪼개드리자면요. 아니, 그러면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먼저냐, 아니면 한식의 맛이 먼저냐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의 논쟁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본질은 바로 이것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가장 깊숙하게 유지시켜줄 최후의 요새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언컨대 무조건 한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지속력과 중독성 면에서 그 위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BTS의 음악이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영화들은 전파 속도와 침투력 측면에서는 단연코 1등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유행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반면 이 음식이라는 콘텐츠는요, 초기 침투력 측면에서는 다소 느리지만 일단 그 맛에 뇌세포가 절여져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매일 지갑을 열게 만들며 아주 그냥 종신계약을 맺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속도전의 대중문화와 장기전의 한식이라는 투트랙 치트키를 양손에 모두 쥐어잡은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제 지구상 그 누구도 감히 멈출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독점, 트렌드로 올라서고 있다는 웅장한 결론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우리 한식 열풍이 이색 유행 수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실물 증거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세계 주류 미식 마켓을 쥐락펴락하는 세계 최고의 요리 프로그램에 우리 한식을 대표하는 최고 존엄의 시그니처 요리가 도전자들의 목숨을 쥔 메인 미션, 음식으로 당당하게 등판한 것인데요. 본래 영국 BBC가 최초로 제작한 이후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메가히트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포맷을 수출한 요리계의 아메리칸 아이돌, 글로벌 최고의 음식 프로그램인 마스터셰프가 바로 그 영광의 무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스터셰프에 등장하는 미션 음식들은요,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리 등이 항상 독점해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 한식이 당당하게 미션 요리로 등판해 현지 셰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남미 대륙의 인터넷 미디어 포털이죠. 브라질의 테라테라가 대대적으로 타전한 속보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마스터셰프 브라질 2024 두 번째 에피소드의 메인 미션으로 채택되었다. 이 위대한 한국 요리는 다름 아닌 비빔밥이다. 바로 어제죠. 2024년 6월 2일 밤에 방영된 마스터셰프 브라질 2화 미션 현장을 보면요. 참가자들이 한국 요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피말리는 사투를 벌였다는 기사의 상세 보도인데요. 이 외신은 비빔밥을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섞은 밥 혹은 비빔밥을 의미하는데 극도의 단순함과 맛의 완벽한 균형감을 동시에 갖춘 경이로운 요리이다. 고슬고슬한 흰쌀밥 위에 소고기와 계란 노른자 등의 다채로운 고명이 올라가고 여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재료는 바로 한국의 고추장인데 이것은 요리 전체에 강렬하고 깊은 풍미를 부여하는 마법의 핵심 마감제다. 비빔밥을 경연 미션으로 던진 이유는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온갖 고급 요리 기술과 내공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야채 재료를 볶고 준비할 때의 세심한 주의력과 불을 다루는 조리 기술, 그리고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플레이팅의 균형 감각까지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요구되는 최고 난이도 요리이다. 비빔밥은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서도 셰프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고품격의 철학적 요리이다. 게다가 테라는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였던 지옥의 탈락 미션에 등판한 5개국 음식 라인업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서바이벌 탈락 위기에 처한 참가자들은
지구촌 5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그 국가들은 바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미국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남미 대륙의 자존심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들어간 건 지정학적으로 당연히 그럴만하죠. 지구상 최고 권력인 미국이 들어간 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전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마지막 국가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등판했다는 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문명학적 위상의 대반전이 맞습니다. 이 매체도 한국의 비빔밥이 이 프로그램의 메인 무대를 장악한 것을 두고 그 이유는 한식이 전 인류가 사랑하는 주류 미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핵심 본질은요. 단순히 한식을 예능 프로그램이 가볍게 소개해준 차원이 아니라 경연의 과제로 채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영상 생태계를 뒤흔들었던 우리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봐도 그렇듯 서바이벌 미션에 등장하는 요리는 경연에 참가한 프로 요리사들이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이어야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아니고 아예 비빔밥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중화된 미국 시장이라면 또 모를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일본의 스시만이 아시아 프리미엄 음식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그 보수적인 남미 브라질 한복판에서 이런 대사건이 터졌다는 건 진짜 우리 한식이 글로벌 미식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식 전문 저널 푸드앤와인이 타전한 평론 기사를 보면요. 비빔밥에 대해 이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빔밥은 500년 한반도 인류의 숭고한 세계관이 통째로 녹아들어 있는 위대한 그릇 그 자체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까지 비빔밥 고명에 들어가는 고결한 오방색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다. 한국인들은 기상천외하게도 이 거대한 우주의 섭리를 고작 밥 한 그릇 안에 완벽하게 응축시켜 담아냈다. 한국의 비빔밥을 소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본인의 손안에 거대한 대우주를 통째로 쥐고 조화를 다스리는 듯한 경이로운 문명적 체험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인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음식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거대한 덩치의 중국이나 매서운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해외 시장에 다소 늦게 알려졌을 뿐이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식 고유의 독보적인 진가와 문명적 가치에 이제야 비로소 온 지구촌 인류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경탄하며 인정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저희 바이스톰의 확신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로 정광석화처럼 퍼져나간 대한민국의 찬란한 한류 문화. 그리고 이렇게 눈부시게 영토를 확장한 한류가 지구촌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한식 한류가 가진 무시무시한 지속력과 중독성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타이밍은요, 단언컨대 바로 지금부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K-팝을 보고 감탄하는 1차원적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폭염 속 삼계탕의 이열치열 철학과 대우주의 균형을 비벼먹는 비빔밥의 깊이까지 온전히 마주하며 대한민국을 인류 문명의 정점에 우뚝 선 최고 존엄의 문화문명 국가로 정확하게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